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원가 관리회계 과목에서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쪽에서 한번 학습을 했었습니다.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간단하게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리고 공원이익 계산서에서 이 변동원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는데,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의 차이입니다. 변동원가와 초변동가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변동원가를 이용한 손익계산서와 영업이익 계산 과정과 초변동원가를 이용한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선 먼저 학습해 볼 내용은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바로 이 원가 구성에 따른 영업이익 비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구성 방법부터 살펴본다면, 우리가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부 원가라는 것이 있고요. 변동 원가라는 것이 있고 초변동 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 회계상에서 원가 계산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전부 원가 계산을 씁니다. 그러나 원가 특성상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전부 원가가 아니라 변동 원가 계산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원가 어떤 특수성을 적용한 이 초변동 원가까지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산업 현장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자동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자동화 공장의 기본적인 원가 구성은 이 초변동 원가를 이용한 원가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사전에 설명드리고 저희는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와 초변동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앞서서 간단히 정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정리부터 하고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전부 원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가 계산할 때 모든 원가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원가라고 하는 건 바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말합니다. 판매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조원가에서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가, 즉 변동 제조원가가 있고 고정 제조원가가 있을 때 전부 원가는 바로 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전부, 말 그대로 모든 원가를 전부 포함해서 원가 계산한다. 그걸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뿐만 아니라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를 모두 제품 원가에 포함시킨다. 앞서 얘기한 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 모든 원가를 전부 원가에 포함하겠다. 그걸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변동 원가나 초변동 원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부 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변동 원가를 하기 전에 전부 원가에 의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전부 원가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매출액이 나오고요. 매출액 밑에 매출 원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는 앞서서 원가의 기초, 원가의 흐름 이야기할 때도 했었는데 제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가 흐름을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제품 계정이 있을 때 기초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초 제품에 완성품을 더하겠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내가 판매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고 기초에서 완성을 더한 판매 가능한 제품에서 매출 원가가 있고
기말이 있을 것이다. 즉 기초에 100원이 있었고 완성된 게 900원이다 라고 할 때 전체가 1000원이고 그 중에서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기말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원의 기말이 남아있다면 전체 1000원 중에 200원의 기말이 있다면 매출원가는 800원이 될 것이다. 결론, 매출원가는 이 기초 제품 재고액에 완성품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죠. 따라서 매출액에서 계산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원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이게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 작성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전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부 원가 계산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이나 초변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바로 전부 원가 계산, 변동원가, 초변동원가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즉 영업이익 계산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걸 우리는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를 항목에서 학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 살펴보셨는데 말 그대로 전부 원가는 이 매출원가를 제조할 때,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 제조에 관련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 없이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변동원가는 전부 원가와 다르죠. 전부 원가가 고정비, 변동비 전부 다 쓰는 거라면 변동원가는 다릅니다. 변동원가는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변동비는 오케이. 나는 변동비를 포함시키지만 고정비는 노. 고정비는 포함하지 않겠다. 고정비는 생산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고정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일반 비용, 판매 관리비로 포함하겠다. 일반 비용으로 이걸 우리는 기간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변동비도 존재하고 고정비도 존재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눈다? 나누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원가 계산하는 건 전부 원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변동원가는요. 변동비만, 변동 제조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하고 고정 제조원가는 제품 원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기간원가로. 여기서 말하는 기간원가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즉 제조원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단순합니다. 고정비까지 포함해서 원가 계산하는 건 뭐다? 전부 원가다. 반면에 고정비를 빼고 변동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뭐다? 변동원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부 원가와 변동원가 차이점은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전부 원가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변동원가에 대한 손익계산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변동원가는 고정비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빼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고정비는 제품 생산과는 무관하게 생산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조원가가 아니라 일반 비용으로 보겠다. 바로 그게 변동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인데 변동원가는 저희가 앞서도 확인했었지만 변동원가는 공헌이익이라는 걸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공헌이익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매출원가는요. 제조원가가 아니라 변동원가라는 걸 계산합니다. 여기는 고정비를 포함하지 않고 뭐만 사용을 해? 변동비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변동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제품 계정에서 뭐까지?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 변동비를 다 포함하겠다. 그렇게 해서 변동원가를 계산해서 변동비를 빼게 되면 그게 공헌이익이라고 하고요. 그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게 변동원가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동원가는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헌이익이 뭐라고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다. 변동 매출원가와 변동 판매 관리비까지 차감해서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고정비를 빼서 영업이익으로 가는데 변동원가는 고정비를 일단 무조건 따로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공원원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로 뒤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영업이익 계산 과정과 변동원가의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본적인 차이점은 정리해 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공원이익 계산서를 하면서 학습하면서 공원이익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기는 하셨습니다. 전부원가와 변동원가를 보셨는데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점이 뭐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정비와 변동비까지 다 넣어서 원가 계산하는 건 전부원가고 변동원가를 빼고 즉 고정비를 빼고 변동원가만 따로 원가 계산하는 게 변동원가인데 이 변동원가에서는 공헌이익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오는 건 변동원가보다 조금 더 가서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 계산에서 전체 변동 원가 기준에서 뭐만 변동 원가로 보냐면 직접 재료 원가만 즉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로 봅니다. 그럼 나머지 직접 노무비나 제조간접비는 변동이 아니라 전부 다 고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초변동 원가는 자 전체 원가 중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가 발생했냐 그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다. 그거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고정비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설명드린 대로 제품의 단위 수준, 기본적인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변동원가만 변동비로 보고 이건 당연히 재료에 대한 변동원가입니다. 나머지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는 고정비는 아니지만 일반 운영비용으로 본다. 운영비용으로 보고 이걸 고정원가로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실질적인 계산 과정을 보면 초변동원가가 제일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초변동원가는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일반적인 생산공정, 제조공정에서는 초변동원가를 잘 쓰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동화 공정이라고 부르는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하죠. 자동화 공정에는 실제로 특징이 뭐냐?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화 공정은 누가 일을 다 해? 컴퓨터가, 로봇가 일을 다 하죠. AI, LI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화 공정에 사람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 노무비는 기본적인 생산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점검이나 운영 그리고 보수, 유지 관련해서만 노무비가 발생한다. 즉, 이 자동화 공정에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인건비라는 게 따라서 그 인건비는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다. 즉, 변동비가 아니라 이걸 고정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초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원가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보정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산 공정이 아니라 자동화 공정이라는 스마트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는 전부 원가나 특히 변동 원가까지 많이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자동화 공정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바로 이 초변동원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초변동원가는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로 보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전부 다 고정비로 본다. 특히 노무비를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로 본다. 생산량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발생한다. 즉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거지 생산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초변동 원가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전부나 변동에 비해서 초변동 원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서 구조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는데 자 우리가 변동비는 초변동에서 뭐만 변동비로 본다?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로 본다면서요. 따라서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를 차감합니다. 해서 뭘 계산하냐면
재료 처리량에 대한, 즉 재료에 대한 공원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은 전부 다 뭐로 관리를 해? 운영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관리해서 운영비용을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전체 원가 중에 다른 원가는 그게 중요치 않다, 분류도 하지 않는다, 뭐만 빼내게 된다, 직접 재료비만 제대로 확인하고 그 직접 재료비만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나머지 모든 원가를 운영비용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은 현금 창출 공헌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변동원가에서 이야기하는 공헌이익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좁은 범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초변동원가는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이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은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에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곱하는데 단위당, 이 단위당이라는 말은 제품 한 개죠. 자, 제품을 몇 개를 팔았느냐. 근데 제품 한 개당 단위당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 얼마냐. 그럼 그 금액을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 총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조원가가 존재할 때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전부원가나 변동원가에서는 고정제조간접비를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변동비로 봅니다. 재료비나 노무비나 변동제조간접비를 변동원가로 보고 고정제조간접비만 고정비로 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가 구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특수성의 원가 계산하는 기본적인 생산 라인 자체가 자동화 공정일 때는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로 보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전부 다 뭐로 보겠다? 고정비로 보겠다. 그 고정비를 다 포함해서 운영 비용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는 노무비까지 포함해서 하나죠. 직접 재료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비로 보겠다라는 것이 초변동원가 계산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에서 전부 원가가 어떤 특징이, 변동원가가 어떤 특징이, 초변동원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셨는데, 지금부터 보실 건 기본적인 손익계산서 구조,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의 수익과 비용과 이익의 분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비용은 알겠고요.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하고 이익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경영학을 학습하는 회계를 학습하는 회계 전문가 집단에서 수익과 이익의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익은 전체 매출액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고, 그 원가를 차감하고 나오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본다면 수익 기준에서 어떤 영업 실적을 살펴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수익을 가지고 영업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익을 가지고 비용을, 즉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이 효율성을 따질 필요성은 있으세요. 어쨌거나 전부 원가나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는 수익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출액에서 출발할 것이다. 즉 전부나 변동이나 초변동의 차이는 뭐냐면 제조원가, 즉 매출원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서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용, 즉 원가라고 이야기할 때 전부 원가 계산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까지 모든 원가를 전부 포함한다. 전부 포함한다고 해서 무슨 원가다? 그렇죠? 전부 원가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렇다면 변동원가는 이 전부 원가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이 고정원가를 빼면 되는 거죠. 고정을 빼고 변동비만 넣어서 계산하니까 변동원가다라는 거고, 초변동원가는 범위를 조금 더 줄여서 직접 재료비만 가지고 직접 재료비만 변동비로 보고 원가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이익이 있는데 이걸 의사결정 활용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전부원가는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변동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공헌이익이란 걸 계산하게 되고요. 초변동은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하게 되죠. 각각의 금액에서 판매관리비, 즉 일반적인 비용을 차감을 하는데 전부원가는 판매관리비만 차감합니다. 그러나 변동원가는 판매관리비에다가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즉 변동원가는 고정비는 기간 비용으로 본다. 고정비를 따로 빼서 일반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고정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 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를 차감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초변동원가는 운영비용을 차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용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다. 노무비도 다 운영비용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자체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이다라고 했고요. 각각의 금액을 다 차감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전부원가는 일반적인 재무회계상에서 이야기하는 원가 구조의 기본적인 원가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변동원가는 보편적으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초변동은 기본적인 기업의 재고자산, 자산에 대한 재고 감소를 유인할 목적, 자산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재무회계도 원가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전부 원가 계산은 일반적인 외부 보고 목적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변동원가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초변동은 재고 자산의 보유 최소화를 목적으로 쓰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학습한 원가 회계, 원가 계산 과정은 기본적인 전부 원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전부 원가에서 조금 더 가서 내부 관리의 특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변동 원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시다. 변동 원가는 공헌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변동비만 가지고, 그리고 자동화 공정, 스마트 팩토리 상에서는 변동원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원가인 초변동원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의 기본적인 그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보셨다면 우리는 관련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전부원가나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는 이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변동원가 계산이 있을 때 변동원가에 대한 유용성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원가가 가지는 특성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워주세요 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을 하면서 전부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변동원가 계산이 초변동원가 계산이 어떤 순서대로 어떤 계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거기까지는 학습을 하겠지만 유용성까지는 굳이 저는 여기까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유용성이 있다면 그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원가 계산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한계성이 존재한다. 앞서 변동원가는 변동비를 가지고 공헌이익을 계산하면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의사결정에는 정보의 특성상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량에 따른 필요 수준으로 고정원가를 변동원가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정리해 놓았고요. 마찬가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참고로 내용을 확인만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원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기 특수 의사결정인데, 이건 내부적으로 원가 관리 측면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원가를 외부에 공개해서 어떻게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외부 자료로, 외부 보고 자료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 외부에 공개되는 건 변동원가가 아니라 무엇이다? 전부 원가 계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동원가에서 조금 더 가서 존재하는 초변동원가도 기본적인 유용성이 존재하는데 이 초변동원가도 유용성에 대해서 외워달라 라는 부탁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부 원가 계산이 외부보다 장기 의사결정에 유용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변동이나 초변동은 대부분 내부 통제용이고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 역시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초변동 원가는 고정 원가로 간주하는 운용 비용이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접 재료비만 따로 관리하고 직접 재료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원가로 가니까 그 고정원가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목적이 재고의 최소화가 목적이다라는 거고 재고 최소만 목적이지 시장 변화에는 다소 민첩하게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이 악화, 영업이익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변동이나 초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한계점, 문제점 같은 경우는 외우시기보다 참고적으로 내용만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원가 구성에 따른 즉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 구성에 따른 기본적인 구성 방법에 대한 전부와 변동과 초변동에 대한 내용 학습을 하신 겁니다. 앞서 학습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영업이익 비교는 저희가 이번 시간 일부와 다음 시간 일부 나누어서 2차적 즉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학습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생산량이 있고 이 생산량이 일정할 때 판매량이 달라지는 경우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생산량이 일정할 때 먼저 보실 건 판매량의 변동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을 경우를 살펴볼 거고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서로 다른 경우, 즉 생산량과 판매량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번 시간 저희는 첫 번째 경우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예제나 세 번째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 예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셔야 여러분들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예제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생산량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첫 번째 예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뭐하시다 같다. 이 경우에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뭐까지? 초변동 원가 계산까지에 대한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학습한 내용은 일단 잠깐이죠. 그 내용을 가져오긴 할 건데 제가 전체 설명은 한 번 더 드리긴 할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은 분명히 생산량과 판매량이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회사 대안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이 다음과 같다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당연히 변동비죠. 30원, 직접 노무비는 20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15원 있고요. 고정 제조 간접비가 50만원, 변동 판매관리비가 10원, 고정 판매관리비가 40만원 있네요. 차이점이 이들은 단위당 금액인데 중요한 건 변동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니까 얘는 단위당이죠. 즉 단위당 변동비가 있고 고정원가는 생산량과 상관없죠. 생산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기초제품과 기말 제품이 없다. 다시 하면 제품 계정이 있을 때 기초제품도 없고 기말도 없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완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완성된 금액이 전부 다 뭐가 될 것이다? 매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셔야죠.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수량만큼 전부 다 뭐 한다? 판매가 된다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와 기말 제품은 없고 우리는 5만 개를 생산해서 이 5만 개를 전체를 전량 판매하였다라고 나오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하실 건 매출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몇 개를 생산해서 그렇죠. 5만 개 생산해서 이 5만 개를 전부 다 팔았다는 거지. 즉 5만 개를 파는데 개당 100원이니까 매출액은 얼마가 나온다? 500만 원이 나온다. 우리는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와 초변동 원가를 살펴볼 건데 전부 원가 계산해서 변동 원가 계산해서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즉 제조 원가 계산 과정이 다른 거지 매출액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지금 이 원가 계산 구조 하에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 하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원가, 즉 원가 내용이 정리는 되어 있으세요. 우측에 일단 가려져서 안 보이는군요. 제가 저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만. 자, 가자. 네, 자, 옮겨놨습니다. 자, 앞서 보신 우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원가 구성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영업 계산할 건데,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와 초변동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든다. 얘가 중간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밑으로 내리니까 이게 좀 나으려나? 네. 내려놓고 하는 게, 네. 괜찮습니까? 자, 갑니다. 일단,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와 초변동 원가 상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매출액부터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자, 매출액 금액은 얘기 드린 대로 전부건 변동이건 초변동이건 동일하죠. 우리는 판매 수량이 5만 개고요. 이 5만 개의 판매 수량을 개당 100원에 팔았습니다. 따라서 전부도 변동도 초변동도 매출액은 전부 다 500만 원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매출액은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매출액에서 뭘 차감해야 되냐?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 즉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전부 원가는 5만 개 팔았는데 그 원가를 75원이다. 모든 원가가 다 들어가니까 75원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조금 조심해 줄 게 있으세요. 제가 이 부분 학습하면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이걸 진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75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75원은요. 전부 원가니까 모든 원가 다 들어가야 되죠. 직접 재료 원가가 30원 있으세요. 맞으세요?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20원 있습니다. 보태질 거고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제조 원가가 15원 있습니다. 합하면 65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변동 판매 관리비가 10원이 있는데 전부 원가에 나오는 제조 원가가 제품 한 개당 75원이다라는 금액은 여기 있는 30원, 여기 있는 20원, 여기 있는 15원에 여기 있는 10원을 더해서 75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변동 판매 관리비는 판매 관리비잖아요. 얘는 제조 원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변동 제조 간접비 말고 고정비가 전부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 제조 간접비는 이 금액입니다. 고정 원가가 얼마 발생했어? 50만 원 발생했죠. 근데 이 50만 원은 말 그대로 생산량과 상관없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들여서 내가 몇 개를 생산했냐? 우리는 5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결론은 고정 제조 간접비가 10원이라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10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에 얘기한 고정 원가가 50만 원이고 이 50만 원을 만드는데 생산량이 5만 개, 즉 5만 개 만드는데 50만 원 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당 금액이 얼마냐고 1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30원, 노무비 20원, 변동 제조 간접비 15원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비 10원까지 합해서 75원이 나온 겁니다. 이 75원에 대한 금액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동원가는 이 전부원가에서 뭘 뺀다? 고정비를 빼겠죠. 고정비 빼면 고정비가 안 들어가니까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들어가니까 개당 금액이 5만 개에 65원이 계산될 겁니다. 그렇다면 초변동은요. 우리가 전부와 변동의 차이점은 고정을 빼면 변동이 된다. 고정까지 집어넣으면 전부다. 라고 한다면 초변동은 뭐만 쓴다? 재료비만 쓴다라고 했습니다. 5만 개에 직접 재료원가 얼마만? 30원만 계산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 상의 제품 제조원가 금액, 즉 매출원가 금액은 375만원, 325만원, 150만원이 될 겁니다.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전부원가는 왜 계산 금액이 75원이냐, 변동은 왜 65원이냐, 초변동은 왜 30원이냐를 정리하셔야 되고 각각의 기본적인 판매량 5만 개를 곱해서 각각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매출액에서 제품 제조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매출 총이익은 기본적인 전부원가 이상의 용어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변동 판매관리비와 고정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까지는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가 아니라 전부원가액의 상의 기본적인 영업이익 계산 과정인데 전부원가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500만원의 매출액에서 제품 제조원가 375만원을 차감하면 125만원이 나옵니다. 계산되십니까? 이 125만원의 매출 총이익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가 얼마냐? 변동 판매 관리비는 50만원 나오는데 변동 판매 관리비가 여기 개당 10원이라고 했고요. 5만 개를 판매하니까 5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40만원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에서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이 35만원이 나옵니다. 이 35만원은 전부 원가회계 1대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죠. 자, 되셨나요? 전부 원가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변동과 초변동도 될 겁니다. 두 번째, 변동원가 한번 가보시죠. 변동원가는 일반적인 매출원가를 우리는 변동 매출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변동 매출원가는 325만원, 개당 65원을 적용했고요. 생산량 5만 개 곱해서 325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변동비는 고정비를 빼지 않고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비만 차감하겠죠. 변동비를 차감해서 공헌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조원가에 기본적인 변동 제조원가가 들어가 있다면 변동 판매관리비를 차감한다. 변동 판매관리비가 얼마다? 개당 10원이고요. 5만 개를 판매하니까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변동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인 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변동비를 다 차감한다. 변동비를 원가로, 제조원가로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헌이익은 125만원이 나오는데요. 500만원의 매출액에서 제품 제조원가도 차감하시고 이 변동 판매관리비도 차감하시면 공헌이익이 125만원이 나옵니다. 변동 제조원가는 공헌이익을 계산하시고 그 공헌이익에 고정비를 고정제조간접비와 고정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변동원가상의 고정제조간접비는 50만원이고요.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 판매관리비는 40만원이 있죠. 따라서 금액을 차감하고 나시면 영업이익이 35만원이 됩니다. 변동원가에서 실제 중요한 건 바로 이 공헌이익 계산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제조원가 계산 금액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변동원가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초변동원가입니다. 초변동원가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다른 원가는 포함하지 않고 무조건 뭐만 직접 재료비만 포함한다. 그죠? 직접 재료비만 포함하니까 단위당 금액이 30원이 나오고요. 그 30원을 판매 수량에 곱해서 기본적인 생산 수량에 곱해서 원가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이라고 하죠. 즉 매출액에서
기본적인 재료비만, 직접 재료비만 차감해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 계산될 것이고, 여기에 나머지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변동제조간접비, 변동판매관리비, 고정제조간접비, 고정판매관리비, 결론은 직접 재료 제외한 모든 금액, 나머지 모든 금액을 초변동원가에서는 운영 비용이란 이름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재료 처리량이 얼마가,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 350만 원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원가 1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노무원가가, 직접 노무비가 100만 원 나오는데, 그 100만 원 나온 이유는 노무비가 개당, 제품 개당 20원이니까 5만 개 곱해서 100만 원 나올 거고요. 변동 제조간접비 75만 원. 그 이유는요, 개당 원가가 15원이니까 5만 개 반영해서 75만 원.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판매관리비 개당 10원입니다. 이 10원 금액에 5만 개 곱해서 50만 원 나올 거고요. 고정 제조간접비 50만 원, 고정 판매관리비 40만 원, 모든 금액을 다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느냐. 앞쪽 이론상에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가 어떻게 다른지는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원가 정보가 지금처럼 제시되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예제는 생산량이 일정하다. 그 상황의 판매량이 뭐냐면 생산을 5만 개 했는데 이 5만 개를 전부 다 판매한다. 따라서 기초 제품도 없고 기말 제품도 없다. 다만 한 개의 금액이 100원에 판매된다라고 할 때 전부 원가 그리고 변동원가, 초변동원가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정리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원가 계산 순서, 변동에 대한 계산 순서, 초변동에 대한 계산 순서, 이 계산 과정까지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항목이 나열되었을 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깊이 있는 거, 어려운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니까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예제가 정리가 되시셔야 저희가 다음 시간 학습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제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일정하고 판매량에 따른 영업이익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부와 변동과 초변동에 비교 한번 해보시는데 원가 자료는 이렇다. 우측에 있는 자료 가지고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앞쪽 내용 복습 한번 해주셔야죠. 이번 시간 저희는 원가 구성에 따른 전부 원가와 변동원가와 초변동원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 원론적인 이론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 초변동원가에서의 영업이익 계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얘기 드린 대로 부탁드린 대로 첫 번째 예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두 번째 예제와 세 번째 예제를 같이 계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원가 구성에 따른 영업이익 비교 2탄 두 번째 예제와 세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